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당대표의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가는 곳마다 구설수를 몰고 다니니까 기자들의 접촉 횟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황 대표의 백브리핑을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그걸 참고해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면 풀네임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입니다. 줄여서 백브리핑, 그걸 더 줄여서 뭐 은어처럼 백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식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이런 발언이 아니고 뭔가 회의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얘기를 추가로 질문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 기자회견 자리가 끝났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당대표면 당대표,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따라가서 뒤에서 뭐 차를 한잔 하면서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복도에서 추가로 질문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황 대표의 최근 발언이 이 백브리핑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사실상 차별해야 한다라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아들 스펙 관련한 발언에서 점수를 높이는 게 거짓말이지 점수를 낮춰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라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의 막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막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다라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 추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2, 제3의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백브리핑 발언은 문제가 있는 이미 문제가 생긴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순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관련 발언. 이건 뭐 발언이 나오자마자 외국인 차별이다, 외국인 혐오 발언이다 이러면서 크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숙명여대에서 그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던 중에 아주 분위기를 갑자기 싸게 만들었던 그 발언 있죠. 뭐 사실상 아들 자랑했던 발언. 근데 이 아들의 KT 채용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아들인데 오히려 그런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브리핑을 통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뭐 거짓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회의 공정성 문제, 이 학생들이나 이 취준생들이 입사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하는 과정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력서 100개 쓴다는 얘기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사태 때부터 폭발돼 온 이 공정성의 문제, 이거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원의 광교의 임대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그리고 지방의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내에 예쁜 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올 거다. 이런 초등학생만도 못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그 전에 서울에 성수동 재화거리 있죠. 수제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러면서 최저임금을 비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근무를 할 때 성수동 재화거리 얘기를 많이 듣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대부분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소사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국방 외교 통일 관련한 발언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르고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공격하면 된다. 이런 일변도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하고 국무총리 할 당시에 정말 황제의전, 화려하게 의전을 받고 다녔잖아요.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본인 엘리베이터 단독으로 의전 받으면서 노인들은 정작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게 만들지를 않나. 서울역이나 오송역 KTX 승하차 하면서 자기 의전 차량을 대합실까지 들어오게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를 않나.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는 아예 버스를 몰아내고 한 30분씩 의전 차량 대기시켜 놓지를 않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방문을 해서는 경비실 통해서 관리실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화 걸어서 전부 차 빼라고 이렇게 황제의전을 즐기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본인이 그래도 나름 서비스 해주겠노라고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명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의중 전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성의를 다 보였는데 정작 기사가 나오는 거는 뭐 논란, 구설, 막말 이런 타이틀 달고 나오니까 에이 참에 잘됐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황 대표의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발언이 나오게 만든 머리와 가슴이 문제예요. 아마 계속 뭐 이렇게 구설 하니까 정작 자기들 탓은 못하고 언론 탓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냐고. 누가 그럽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